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도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객열전에 나오는 현가를 오늘까지 벌써 3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지겹거나 좀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성이신 사마천 형님께서 자격열전에 5천자를 쓰셨는데 5천여자를 그 중에 3천여자를 현가에게 배당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사실 현가의 이야기는 중국 액션 영화, 무술 영화 우다피엔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그 정말 원조 시나리오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원본의 맛을 좀 있는 그대로의 맛을 보고자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원문을 살펴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번째 이야기는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드러나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도궁비현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액션 시나리오에 등장해요. 전국시대 최고의 미션 임파서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다 펼쳐지자 비수가 드러나다는 이 도궁비현의 사자성어는 요즘에는 그 뒤로는 어떤 적의 음모가 마침내 탄로났다, 뭐 이런 좀 약간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현가가 룸펜 인텔리겐차의 로망, 즉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서 고급 스포츠카와 슈퍼모델, 그리고 고급 오피스텔, 고급 아파트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지내고 있는데, 본전 생각이 난 태자가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가가 준비물이 필요하다. 번호기 장군의 목가, 연나라의 가장 비옥한 토지 독항의 지도, 뭐 이런 걸 준비해주면 간다. 내가 그냥 탱자탱자 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물이 다 갖춰지고, 태자가 거기에다가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 거금, 황금 100근을 들여서 서부인이라는 사람에게 그 비수를 사와요. 그 당시 제일 날카롭다는 그 서부인이, 저는 처음에 그게 부인이라는 말 때문에 여자가, 아니 뭔 여자가 그런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있었을까 싶었는데 사람 이름이었답니다. 어쨌든 이제 3종 세트가 완성이 됐어요. 번호기 장군의 목, 독항의 지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 그렇게 모든 게 마련됐는데 아직도, 자, 경지 미발, 태자 지지, 의기계회, 내부청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직 출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아직 출발하지 않자 태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굼뜨다, 더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기를, 그가 현가가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청가에게 다시 여기 청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우리 한국어하고 달리 그 경어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영어처럼. 그래서 이 청자가 나오면, 부디 청컨대 이게 나오면 공손하게 말하는 것, 즉 좀 우리의 존대어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플리스가 들어간 그런 말, 그렇게, 그러니까 청을 굳이 뭐 이렇게 청컨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손한 그런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자, 징즈 웨이파 타이즈 츠즈 이치 가이회이 나이프 칭예.
자, 뭐라고 공손하게 그래도 말을 했느냐? 일이진의 형경기유이제 르이 찐이 찐칭 지여이자이 날짜가 이미 다 지나갔다. 다 지났는데 형경 높이는 말이죠. 형경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단청득 선견 진무양. 이 진무양이라는 사람은 당시 연나라 사람인데 그 13살에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그런 경력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이 진무양 하면 피하고 또 뭐 워낙 살기등등한 모습 때문에 그 눈조차 마주치지를 못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킬러의 조수를 하라고 그 형가한테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가가 출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태자단은 뭐 너 왜 안 가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너무 그 좀 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조수인 진무양을 먼저 보내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제 애들로 찌릅니다. 딴 진더 시엔첸 진우양. 자, 그러면 형가의 자존심이 구겨지겠죠? 자, 역시나 형가가 열받은 형가의 대꾸입니다. 형가노 질태자왈 찐커누 쯔 타이즈의 형가가 열받아서 태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 태자지견 허 타이즈 쯔치엔 어찌해서 태자는 그를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왕이 불반자 수자야. 가서 돌아오지 못할 자는 그놈입니다. 여기 수자는 젊은 종이라든지 좀 이렇게 아랫사람, 우리가 그 뭐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 뭐 그 특히 전라도 사투리에서 이렇게 전라도에서는 좀 상대방이나 누구를 비하하거나 아래로 볼 때는 그 애기, 그 애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뭐 그 애기가 뭘 할 줄 알아? 바로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서 못 돌아올 놈은 그 애기입니다. 그 녀석입니다. 왕을 부판저 수즈. 예. 자, 그렇게 못 돌아올 놈이 그 놈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차제 일비수 입 불측지 강진 복 소이류자 대오객 여구. 또한 비수 하나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강포한 진나라에 들어가는 일인데 제가 여기 지금 그 머무르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까닭은 나의 손님을 기다려서 더불어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가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그냥 또 뭐 그냥 그런 향응하고 접대만 받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어느 날 야반도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자기가 신뢰할 만한 동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치에티 이비쇼 루 부처즈 장친 부수어이 려우저 따이우커 위지. 그런데 금태자 지지 청사결의 수발. 그런데 지금 태자께서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군뜨다고 더디다고 하시니 성컨대 부디 이제 하직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결은 결단하다의 결자지만은 헤어질 겨라고 통해서 써요. 말씀 언변으로 해서. 그래서 태자가 내가 꿈을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면 저 이제 헤어집시다. 저 갑니다 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찐타이즈 추즈 징츠쥐에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정말 열받아갖고 말이야. 뭐 좀 그 제대로 일해 보려고 뭐 그 좀 제대로 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뭐 이렇게 계속 그 재촉하고 그러니 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제 나 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정식이 열려요. 태자급 빈객 지기사자 개백의관 이송지 태자와 그 일을 알고 있는 그 미션 임파서블의 정보를 알고 있는 빈객, 식객이라든지 그 문화에 있는 이제 소위 그 엘리트들이죠. 모두 흰 옷과 관을 쓰고 이게 뭐 장례식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형가를 송별합니다. 아 근데 좀 여기 좀 어느 일본 학자가 그랬어요. 이게 그 당시 전국시대 말기에 첫 버전도 엄청났는데 이 뭐 비밀 미션 임파서블을 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눈에 띄게 막 모두 그 흰옷하고 흰 관을 쓰고 무슨 큰 장례 국장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아니 그 뭐 저기 진나라의 밀정들이 보고 아 저 벌써 무슨 사건을 꾸민다 하고 다 보고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상 속의 얘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일본 학자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사실인데 저도 이것이 꼭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성 사마천 형님께서 이 형가의 얘기를 쓰면서 그 형가가 정말 미션 임파서블을 위해 진나라 진왕을 죽이기 위해서 떠났을 때의 그 심정을 묘사한 상상 속에서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이즈지 빈커 智其逝者皆白衣冠以送之 그렇게 해서 지 역수지상 기조 치도 고점리 격축 형가 화이가 위 변치 지성 사계 수루 체육 좀 기네요. 역수 그 조나라하고 경계라고 했죠. 국경에 와서 기조는 조라는 도조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옛날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길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노제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취도는 이제 길의 방향을 잡았다. 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거리의 약사 우리 룸펜 인텔리겐차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고점리가 따라와서 격축 이 축이 현악기인데 뭐 그거를 타고 그거를 타자 형가가 화답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변치라고 하는 그 곡조 이게 이제 그 뭐 서양 음악으로 하면 뭐 F조인가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처량하고 구슬픈 그런 톤이라고 그래요. 그런 톤으로 노래를 하자 선비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콧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그 지금 미션 임파서블에서 떠나는 장면인데 아주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这一水之上祭祖几大高见礼祭祝今可和而歌为变质之声世界垂泪티치.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형가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역사상 모든 테러리스트의 영원한 비가 슬픈 노래, 테러를 하러 가기 전에 어떤 심경, 그것의 대표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우전이 위가왈 右前而为歌乐 또 앞으로 나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가사가 풍소소해 이수한 장사일거해 불부환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의 물은 차갑도다. 장사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 아, 여기 무슨 뭐 가족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처자식에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두 구절. 어떻습니까?
여기 테러리스트의 신경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까? 펑 샤오샤오시 이쇠한 壮士以气息不复还.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서 부위 우성 관계 사계 진목 발진 상지관, 다시 우성으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이 뭐 A존가 그렇다고 해요, 서양음악에서는. 그래갖고 그거는 이렇게 높은 소리로 어떤 비분관계 할 때 뭐 그런 걸 표현하는 곡조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선비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다 위로 솟구쳐서 관을 찔렀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같이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데 이 안에서 머리가 더 일어서서 위로 향했다는 겁니다. 父为为生慷慨世界瞠目发尽伤之关. 그리고 어시 형가 치거 이치 치거 이거 종이 불고. 이게 중국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어쩔 때는 이게 뭐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짬뽕으로 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잘 지켜보십시오. 이의 형가는 수레를 타고 이제 마차를 타고 떠났는데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련을 삶에 대한 미련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빈정상해고 좀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약속을 그런 향만 받고 그냥 사기치고 어느 날 야반도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 자기의 영원한 파트너라 그럴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좀 못 참아서 떠나니 안 떠나니 하고 결국은 등 떠밀려서 가고, 그래서 좀 열 좀 받고 그러니까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대요. 위시 찡커 쪼처 얼치 쫑이 부구. 자, 그렇게 고개도 한 번 안 돌리고 연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진나라에 왔는데, 여기 돈이면 다 된다라는 제가 그런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진나라의 번호기 장군의 목과 이런 걸 준비물을 갖고 왔지만 아무 경찰서 관공서에 가가지고 진왕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잘못하면 준비해온 그런 준비물도만 뺏기거나 내지 미친 소리 한다고 해서 쫓겨나거나, 그리고 진왕을 만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진왕을 직접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권력자를 매수 내지는 그것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돈이면 다 되는 게,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진왕을 꼭 만나겠다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좀 의심부터 해야 되지만은 이게 다 큰 돈을 쓰면 의심이고 뭐고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지진 지 청금지자 폐물 후유 진왕 총신중서자 뭔가. 형가 일행이 마침내 진나라에 도착하자 천금의 돈을 들인 예물을 가지고 진왕이 총애하는 신하 중서자는 관직 이름이라고 해요. 중서자 뭔가에게 듬뿍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 당연히 뭔가 받아먹은 대가를 해줘야겠죠. 저는 이 대목 볼 때 선거 때 받아먹고 안 찍었다는 사람, 선거 때 받아먹고 찍어줬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나쁠까요? 자, 遂至秦 取千金至字必物后为秦王 종천 종수之멍자. 여기서는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언젠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발음에서는 그냥 구별이 안 가는데, 남기다 할 때는 중국 발음에서 이고
보내다, 주다 할 때는 weigh예요. 그래서 여기 듬뿍 주다, 두터이 주다, how weigh.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서자라는 총신,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진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뭐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요. 천금의 돈을 들인 예물.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약속 시간에 진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어전에 형가봉 번호기 두함, 이 진무양 봉지도합, 이차진. 형가는 번호기 장군의 목이 들어있는 함을 들고, 그 다음에 진무양은 지도가 들어가 있는 궤, 상자를 들고 차례대로 들어갔다. 찡커펑 환우치 더우한 얼친우양 펑띠 두샤 이츠진. 자, 그런데 여기서 자칫 미션 임파서블을 망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패, 진무양, 색변, 진공, 군신괴지. 아니 뭐 진나라, 아까 연나라에서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흉흉한 눈빛하고 살기등등한 그런 진무양이 이제 완전히 쫄았어요. 그 진나라의 어전을 보니까 그 강대국의 어전에서 이제 너무 쫄아가지고 어전으로 가는 계단에 이르니까 진무양의 얼굴색이 변해서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으니 덜덜덜 떠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떠니까 여러 신하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눈치 빠른 신하가 쟤들 수상하다, 몸 뒤져봐라 뭐라든지 하면 미션 임파서블이고 뭐고 끝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역시 뭐 경험이 많다고 할까요? 뭐 남다른 데가 있다고 했죠. 책도 많이 읽고 검술도 잘했다고 하는 형가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형가가 바로 여기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형가 고소무양 전사왈. 형가가 진무양을 돌아보고 웃으면서 웃고는 앞을 향해서 사과하면서 말했다. 今可顾笑无扬浅谢曰. 뭐라고 했냐면 형가가 북번 만이지 비인 미상견 천자 고진습. 북쪽의 오랑캐, 이거는 앞에 삼수견 해가지고 그 번으로 해서 북쪽의 석국에 사는 오랑캐의 비인, 비천한 사람, 조야한, 무례하고 거친 사람이라서 아직 천자를 보지 못해 그런 이유로 떨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자기들의 그 왕을 띄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래야지 의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스스로 연나라를 이렇게 이제 속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국의 오랑캐 사람이라서 뭐 이랬다. 北方蛮夷之敌人未尝见天子故争者. 계속해서 원대왕 소가차지 사득 필사어전. 원컨대 부디 대왕께서는 좀 그를, 이 가차는 빌려주다의 뜻인데 그런 뜻이 용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디 조금 그를 용서하셔서 어전, 대왕의 면전에서 사신의 임무를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촌스럽게 애가 뭐 떨고 있고 그러는데, 애가 촌놈이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 사신의 임무를 좀 끝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연나라 돌아가서 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愿大王大王少长戒之，使得必是为前。 자, 그러니까 진왕은 뭐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겠지만 뭐 주변에 엄청난 신하들도 있고 뭐 딱 2명 뿐이고 뭐 걔네들이 뭐 해봐야 뭐 하겠느냐. 그리고 또 일단 자기가 가장 바라는 그 번호기의 목을 가져왔다. 그러니 일단 진왕이 이제 윤허를 합니다. 진왕이 가왈, 진왕이 형가에게 말했다. 진왕 왜 커위에 뭐라고? 취 무양 소지 지도. 취 우양 수어츠 띠투. 진무양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오너라. 뭐 여기서는 그 번호기 장군의 목 봤다는 얘기가 없는데 뭐 그 먼 거리 오고 그러면 이미 썼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주변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그거보다는 그 연나라의 옥토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죠. 진왕에게는 뭐 중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게 자기의 임무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도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가기취도 주지 진왕 발도 도궁이 비수현 도궁 비현. 아까 우리가 4강의 제목으로 잡아두었던 제목으로 했던 그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형가가 지도를 잡아서 취해서 왕에게 드리고 나자 진왕이 이렇게 발도는 지도를 이렇게 편다. 따카이, 우리 그 현대 중국어로 따카이. 지도를 펴는데 지도를 이렇게 말아놨으니까 둘둘매는 걸 쫙 펴가는데 그것이 다 펼쳐지는 순간 거기 숨겨둔 비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궁 비현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숨겨둔 이제 그 무기가 등장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대에서는 어떤 적대 상대방의 적인의 음모, 숨겨둔 음모가 탄로 났다, 발각되었다, 그런 뜻으로 도궁 비현을 써요. 커지 지두 조즈 진왕 파투 두총 비쇼시엔. 여기서는 견이 아니고 드러나다 하니까 현으로 읽고 중국 한국말로도 현으로 읽고 견이 아니라 중국어로도 찌엔이 아니라 시엔이라고 읽어요. 자, 이제 비수가 드러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조금 복잡한데 드디어 이제 궁정의 야단법석이라고 제가 소조목을 다 달아놨는데 이제 비수가 나타났으니 원래 세운 작전대로 현가는 진왕의 옷소매를 잡고 비수를 찔렀어요. 그런데 진왕도 뭐 그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순간적으로 놀라서 벌떡 일어나 피하니까 다치지는 않고 옷소매만 잘려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진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그 큰 어전 안에 있는 기둥들 사이를 돌면서 막 도망다녀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그 어전 앞에 무장한 병사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도열하고 있을 건데 아니 왜 왕이 그 도망 다니고 있나, 이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코미디 아니냐 이러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너무 황급해서 진왕이 병사들 보고 들어와서 저놈 잡아라 명령을 못 하는데 진나라는 상황이 변법을 해서 아주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가 된 이래로 그 법의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적용했던 나라예요. 상황도 나중에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 능지처참을 당해요. 그리고
진나라가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한 물꼬를 튼 진승오강의 난도 원래 진승과 오강이 무슨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까지 어디로 도착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중간에 큰 비가 내려서 길이 끊어지고 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진나라 법에는 그 날짜에 당도하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이거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둘러 이제 가봤자 죽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반란을 이렇게 싸우다 죽겠다 해가지고 진승오강에 난이 났어요. 이거는 그만큼 진나라의 법은 인정사정 두지 않는 혹독한 것이었다. 가혹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전에서 왕이 직접 빨리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들어와서 저놈 잡아라 하기 전까지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눈에서 뻔히 이렇게 왕이 돌아다니고 현관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쫓고 쫓기는 그런 코믹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때 이졸황급, 무의격가, 이이수, 공박지. 이게 뭐냐면 갑자기 졸이죠. 갑자기 당황하고 급해서, 아니 이제 그 어전 안에는 그 왕이 자기 호신용으로 쓰는 칼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가 될 만한 걸 소지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그걸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진왕이 자기 옷소매가 잘리고 이러는 순간 자기의 호신용 검을 빼려고 했는데 그 검이 이게 이제 평상시에 잘 쓸 일이 없으니까 꽉 깊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게 기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걸 뽑히지 않으니까 들고 막 도망 다니면서 그 기둥 사이로 도망 다니고, 그리고 현관은 그 뒤를 쫓아서 잡아서 이 비수로 찔러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어전 안에 있던 대신들은 갑자기 당황하고 급했는데 뭐 현가를 칠만한 뭐 그런 게 없어서 손으로 모두 현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몸으로 부딪히고 어떻게 해서 육탄전을 벌여서 현가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자, 얼추 황지 우이 지커 얼이쇼 공보즈.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하실 거, 우리 한국 발음에서 졸자는 그대로인데 중국 발음에서는 갑자기 suddenly 이런 갑자기 할 때는 추라고 발음하고 병졸 뭐 이런 뜻을 때는 주라고 발음해요. 근데 그래서 추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대신들 옆에 있는 사람 육박전을 벌여서 현가를 막으려고 하는데 시의 하무저는 들고 있던 약봉투를 현가에게 던졌다. 자, 아니 그 안에 약이 들어있는 봉지, 그것이 무겁지도 않을 거고 그걸 현가한테 던져본들 현가가 다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별 효과 없는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무저는 이 일로 나중에 엄청난 상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던져가지고 지금 현가가 이게 뭐가 날라오면 사람이 피하고 이래야 되니까 좀 시간도 벌고 진왕이 그래서 상도 받고. 근데 이 얘기가 그 역사 속에 그냥 꾸며낸 얘기 같지만 현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30년쯤 전일까? 제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어느 조그만 그 은행인가 뭐 그런 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강도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여직원을 협박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여직원이 돈을 챙겨주는 척 하다가 그 강도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돈이 든 봉투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근데 뭐 사실 그 강도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그러니 뭐 다치길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리어 강도한테 두들겨 맞고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가씨, 그 은행 아가씨는 용감함을 인정받아서 그 당시에 매주 토요일 밤에 하는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 쇼가 많았는데 거기에 등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무저도 여기서 그런 일이라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황금을 엄청나게, 골드바를 엄청나게 받는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게 어찌됐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뭘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事时是一下午气以其所奉药囊提金科也. 여기 락자 약으로 읽을 때 야오라고 읽어죠. 약봉지.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진왕이 드디어 이제 도망다니다가 반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진왕 방환주주 졸황급 부지소위 좌우내왈. 진왕이 막 기둥을 돌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형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 큰 기둥이겠죠. 중국의 궁전들이 얼마나 크니까. 그걸 돌면서 달아나는데 갑자기 당황하고 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이에 말했다는 겁니다. 진왕황 환주조 추 황지 부즈 수어웨이左右 나이에 뭐라고? 왕부검. 대왕이시여, 검을 이렇게 등에 지라는 거. 그러니까 길어서 이렇게 못 빼니까 등으로 이렇게 뒤에 져서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푸지에 검을 드세요. 검을 지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진왕이 알아듣고 부검 수발이 격형가 단기자고. 뒤로 해서 뒤로 검을 쥐고 검을 뽑아서 형가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가의 왼쪽 허벅지를 잘라버렸어요. 넓적다리를. 후지엔 수이바 이지 징커 단气 주었고, 왼쪽 넓적다리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형가패 내 인기비수이 척진왕 중동주. 형가가 쓰러집니다.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리고 쓰러지면서 비수를 끌어당겨서 그거를 진왕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맞추지 못하고 구리로 된 기둥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오동나무인데 이게 구리동자하고 여기 세금변에 쓰면 구리로 된 기둥이라고 해요. 오동나무 기둥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발음이 같고 하면 서로 호환해서 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징커 페이 나이인치 비쇼 이즈 진왕 부종 종통주. 여기서 중은 우리 발음에서는 구별이 안 가지만 가운데 중일 때는 일성 쫑 이렇게 읽지만은 맞추다 적중시키다 할 때는 쫑 사성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부종 맞추지 못하고 구리기둥을 맞췄다. 안타깝습니다. 진왕이 휘두른 검에 왼쪽 다리는 잘리고 그래서 쓰러지면서 비수를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아쉽게도 진왕을 맞추지 못하고 구리기둥에 맞고 땡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진왕 부격가 가피팔창.
진왕은 다시 형가를 공격해서 창은 상처, 배인 상처를 얘기하는데 형가를 공격하다 형가는 8개의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왕, 부, 지, 커, 베이, 바, 창 이렇게 8개의 상처를 입고 이제 쓰러져서 형가가 이제 최후의 말을 남깁니다. 가, 자지, 사, 불취 의주, 이소, 기거, 이매왈 형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아차렸다는 건 이제 끝이다. 비수도 못 맞추고 날아가 버렸고 자기는 다리를 잘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기둥을 기대어 웃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기거는 기는 키 우리가 이렇게 뭐 쭉정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털어가지고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는 오목하고 앞이 이렇게 팔자처럼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거는 다리 쫙 벌리고 앉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앉으면 굉장히 오만방자한 아주 무례한 태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마당에 형가는 발 쫙 벌리고 진왕을 무시하는 태도로 욕을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커,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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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부, 조, 이, 주, 얼, 샤, 지, 지, 이, 마, 위에, 사, 소이, 불성자, 이, 욕, 생겁지, 필득, 약계, 이보, 태자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산채로 그러니까 진왕을 협박해서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서 태자에게 보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형가는 나중에 자기가 미션 임파서블을 실패한 거, 그건 나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봐. 예를 들어서 옛날 형가가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 돌아다닐 때 조나라의 한단에서 노구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장기를 두다가 좀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실 그 노구천이라는 사람이 이 형가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말이 형가가 검술을 제대로 못 익혔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 말을 사실 해요. 형가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검술 제대로 못 익혀서 검술이 떨어져서 지금 이 일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건 뭐냐면 산채로 잡아서 진왕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태자에게 그동안 뺏은 땅을 뭐 돌려주라고 하든지 그리고 앞으로 절대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태자에게 보답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단순히 죽여버리려고 했으면 그냥 바로 자기의 검술을 자기가 자타가 공인한다는 검술로 바로 찔러서 죽이고 끝냈을 건데 자기는 산채로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녹음기라든가 뭔가 없고 그래서 그랬는지 한번 입에 뱉은 말은 웬만하면 다 지키는 거, 그거 안 지키면 아주 사람 새끼 아닌 걸로 그렇게 아는 시대였다고 해요. 뭐 요런 식의 그 뱉은 말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은 고대 문헌의 얘기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겠지만 볼 예정인데 원래 자꾸 여기서 나오는 조말이라는 자객, 원래 노나라의 대신인데 조말이 바로 사실 그때 제나라 임금을 산채로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협박해가지고 어떤 약속을 받아낸 게 있는데 형가도 그걸 염두에 뒀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리는 것보다 산채로 협박해가지고 태자 단에게 유리한 약속을 받아내는 거. 그러면 현가는 지금까지 고급 외제차, 스포츠카, 슈퍼모델, 고급 오피스텔 등등을 마련해준 룸펜 인텔리겐처였던 자기를 취직시켜주고 그런 룸펜 인텔리겐처의 로망을 이루게 해준 태자단에게 보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가오 좀 잡고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가가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노구청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그 실력이 없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그리고 장혜모 감독 같은 사람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재해석하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현가 자신도 이거죠. 죽일 수 있었는데 난 다만 좀 가오 좀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가오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태자에게 유리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바로 죽이기 전에 산채로 협박을 좀 해야겠다고 하다가 타이밍 잘못 맞추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 드디어 진나라 왕도 명령을 했든지 해서 무장한 병사들과 신하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현가를 난도질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가의 미션 임파서블. 자, 오늘 살펴본 부분이 현가가 진나라에 도착해서 진왕을 암살하는 미션 임파서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아주 그 현가 자객열전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가는 그 미션 임파서블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태자에게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5강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